7. 목표 달성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취하기. 당신의 리더십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이 장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목표를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세분화하여 행동 계획과 일정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전반적인 목표를 주시하면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주도권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속 읽어보시고 목표 달성을 시작해보세요. 목표 달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 목표와 목표 정의. 목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모든 리더십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거나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경우 달성하려는 목표와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와 목표 식별.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단기 및 장기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향후 5년 동안의 직업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경력에서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기여를 하고 싶나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 달성하려는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성찰 기법. 개인적인 목표와 목표를 확인한 후에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좋은 방법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높으며 시의적절한 SMART 목표를 만들기 위해 성찰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정이 있고 현재 상황에 맞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와 한계를 고려하십시오. 처음에는 몇 가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면서 더 큰 목표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시장 및 경쟁 조사. 효과적인 리더는 자신이 속한 업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과 경쟁을 조사하면 기회 영역과 새로운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트렌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업계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MART 목표 개발. SMART 목표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SMART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고 시의적절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 맞춰지고 일정이 있으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 성과 지표 식별. 목표와 목표를 확인한 후에는 진행. 상황과 성공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성과 지표 KPI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PI는 성과와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지표입니다. KPI의 예로는 고객 만족도, 판매 성과, 웹사이트 트래픽, 직원 참여도 등이 있습니다. 올바른 KPI를 식별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 식별 및 평가. 목표를 향해 조치를 취하려면 사용 가능한 리소스와 도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훈련 및 교육 자료, 네트워킹 연락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재정 자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조치에 대한 비용이익 분석을 작성하고 각각의 위험과 보상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에 대한 비전 초안을 작성하여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자원 및 도구 평가. 목표를 향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리소스와 도구를 평가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나요? 귀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리적, 재정적 자원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리소스와 도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이익 분석 생성. 평가의 일환으로 잠재적인 조치에 대한 비용 혜택 분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간, 돈, 기타 자원 측면에서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과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는 각 옵션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험과 보상 분석. 사용 가능한 리소스와 각 조치의 잠재적 비용 및 이점을 파악한 후에는 위험과 보상을 분석할 차례입니다.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올바른 결과로 이어질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에 대한 비전 초안 작성. 조치를 취하기 전에 원하는 결과에 대한 비전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전 보드와 같은 물리적 표현일 수도 있고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은 결정과 행동을 안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소스를 평가하고 비용이익 분석을 작성하고 위험과 보상을 분석하고 원하는 결과에 대한 비전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목표를 더 작은 작업으로 나누기. 복잡한 목표를 작은 작업으로 나누는 것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여정의 각 단계가 달성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목표의 각 단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예측. 더 큰 목표를 더 작은 작업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각 단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또는 특정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긴박감을 주고 계속해서 궤도를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계획하고 제 시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업무와 책임의 우선순위 지정. 각 단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했다면 이제 작업과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할 차례입니다. 이는 어떤 작업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어떤 작업을 팀의 다른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작업이 전체 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세요. 이는 작업을 구조화하고 현재 작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 목표를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세분화. 이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으므로 목표를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눌 차례입니다. 이는 목표를 구성 요소로 나누거나 각 작업을 팀의 특정 구성원에게 할당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의 개요를 자세히 설명하고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식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의 범위와 복잡성을 더 쉽게 이해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 단계 및 완료 목표에 대한 타임라인 생성. 이제 모든 작업과 책임이 할당되었으므로 각 단계를 완료하고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는 각 개별 작업에 대한 마감일과 마일스톤을 설정하거나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조로운 진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취하기. 목표와 목표를 식별했다면 다음 단계는 행동 계획과 일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의 진행과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팀과의 협력과 체크포인트 및 이정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동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유용한 팁입니다. 첫째, 팀과 협력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피드백을 요청하고 행동 계획에 대한 의견을 얻는 것이 포함됩니다. 각 팀원과 대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경로에 대해 합의하세요. 모두가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이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타임라인의 특정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체크포인트 및 마일스톤 설정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목표가 제 시간에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는 단계별 지침을 통해 실행 계획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큰 목표를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고 팀 구성원에게 작업과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각 단계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제 이정표와 체크포인트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이를 통해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성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행동계획의 핵심 순간이며 달성되면 축하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는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을 조정하는 지점입니다. 각 작업을 완료하려면 적절한 리소스를 할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행동계획의 특정 인력, 자재 및 장비를 할당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리소스가 올바른 작업에 할당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을 사용하면 성공을 위한 실행 계획과 일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팀과의 협력, 체크포인트 및 이정표 설정, 행동 계획 고안, 올바른 리소스 할당을 통해 목표 달성을 향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취하기. 목표 대비 진행 상황 모니터링. 리더십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로서 목표 대비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십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상황 추적 도구 활용 스프레드시트,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및 기타 도구와 같은 진행 상황 추적 도구를 사용하면 팀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려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성과 측정 진행 상황을 측정할 목표나 벤치마크 세트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추가주의나 추가 리소스가 필요한 영역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간격으로 진행 상황 평가.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일정 전반에 걸쳐 특정 체크포인트를 설정하면 팀이 진전을 이루고 목표 달성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조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면서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팀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려면 융통성을 갖고 필요할 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일정 추정치, 개별 작업의 일정 또는 특정 작업에 할당된 리소스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 추적 도구를 사용하고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성능을 측정하고 설정된 간격으로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 수행함으로써 팀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은 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취하기. 달성하려는 규모 목표에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 목표와 행동을 조정하려면 전략을 개선하고 새로운 요구사항과 과제에 맞게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환경이 변경된 경우 계획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표와 일정을 재평가하고 성과 추적 도구를 조정하고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략을 개선할 때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장 변화로 인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경우 생산 주기를 줄이고 마케팅 노력에 더 집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사항과 과제를 반영하도록 목표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최종 목표가 바뀌었거나 리소스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해야 할 사항을 확인한 후에는 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정 변경, 작업 재할당 또는 추가 리소스 포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변경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목표와 일정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가 여전히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성과 추적 도구를 조정하여 진행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조정하면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을 거두었다면 어떤 전략이 효과가 있었고 동일한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표와 행동을 평가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조정함으로써 항상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목표 정해, 기회 평가, 더 큰 목표를 더 작은 작업으로 세분화, 실행 계획 개발,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유지하고 목표와 행동을 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이 목표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상황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MBTI 리더십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MBTI 리더십이 당신의 약점과 강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리더가 필요하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MBTI 시스템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MBTI 리더십 시스템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단일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각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각 개인의 선호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에 맞게 MBTI 리더십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MBTI 리더십 스타일을 실제로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려고 곧바로 뛰어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MBTI 리더십 스타일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MBTI 리더십 스타일을 파악하고 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MBTI 리더십 시스템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다른 효과적인 리더십 접근 방식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MBTI 리더십 시스템은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한 가지 측면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입니다.